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공 의혹 이어서 풍수지리가 대통령 관저 답사 확인. 이 대통령 관저 선정 의혹을 좀 수사 중이었죠, 경찰이. 후보지 중에 하나였는데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이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해서 뭐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좀 불거지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들어갔는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방문해서 개입을 한 게 아니라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교수, 이분이 이제 풍수지리가신데 이분이 와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좀 둘러봤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다는 건데, 천공이 방문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것도 이 수사 결과도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아요. 워낙에 경찰이 또 편향적으로 수사를 해왔고, 특히나 이 천공 스승 관련돼서는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그런 정황들이 좀 나온 바가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뢰가 가진 않는데, 민주당 강력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 그동안 대통령실이 풍수지리가가 방문을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을 좀 속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역시나 또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반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공이 개입을 한 게 아니라 풍수지리가가 온 거니까 우리가 속인 게 아니다, 민주당에서 오히려 선동을 하는 거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천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멀쩡한 청와대를 냅두고 지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혈세가 낭비가 됐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는 과학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런데 이 풍수지리라는 게 현대과학과 거리가 가깝습니까? 아니,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렇게 과학을 외치는데, 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돼서는 풍수지리가 현대과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풍수지리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진행을 했다?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 풍수지리가가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죠. 뭐 이재명 대표, 뭐 이런 민주당의 인사들과도 만난 적이 있다, 관상까지 봐줬다, 그러면은 이것도 전략을 논의한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항변을 하고 있는데, 자, 설령 당시에 이 풍수지리가 이분이 김정숙 여사 관상을 봐주고 뭐 대선 전략을 논의를 했다고 해도 거기에 세금이 들어갔습니까? 대통령실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풍수지리가든 사이비 교주든 뭐 이상한 종교인이든 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것을 살펴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사인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사안을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인의 의견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지 자꾸 해명도 엉뚱하게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거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천공이 방문을 안 했다는 것도 좀 믿기가 힘든데, 어찌됐든 간에 천공이 설령 방문을 안 하고 이 풍수지리가, 이 백재권 교수가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심각한 사안이죠. 풍수지리가에게 대통령실 이전을 하는 것을 맡깁니까? 대통령실 이전을 해서 지금 얻은 게 뭡니까? 청와대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그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지금 전혀 효과가 없죠. 결국에 행정력의 비효율성 그리고 예산의 낭비만 초래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북한 핵무기 사용 위협하더니 새벽 순항 미사일 기습 발사. 북한에서 이제 또 미사일을 쐈어요. 22일 쏜 건데 여러 발 이제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다.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쏜 지 사흘 만에 이제 또 쏜 건데, 뭐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죠.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낮게 날아갔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우리가 뭐 실제 정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전술 핵탄두를 탑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죠. 북한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구식 무기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쥐어짜내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뭐 탄도 미사일들, 무엇보다 지금 이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독재를 세습하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이런 과장된 퍼포먼스들, 군사적인 어떤 위협들, 이거를 단순히 힘으로의 우위만을 점해서 억제를 한다? 쉽지 않아요. 북한 이 독재 수뇌부는 자신들이 가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미국, 일본과 공조를 해가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이런 어떤 모션을 강하게 취할수록
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물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자? 그건 아니죠, 절대.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좀 따지자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방침이 과연 이전 정부에서 행했던 모든 대북 정책을 다 엎어가면서까지 진행할 만큼 효율적이냐, 그리고 어떤 효용감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오히려 미사일만 더 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힘의 우위, 국방력 강화 이런 것에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지나치게 편향적인 외교 전략, 그리고 북한을 힘으로만 억제하려는 전략, 이것도 효율적이지만은 않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자꾸 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북한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 권력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 이게 한반도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신고 의원 명단 확보가 됐죠. 대다수가 이해충돌 정황이라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 제명을 권고를 했어요, 결국에. 모든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결국에 이제 받았는데, 여야 합쳐서 11명이 관련 내역을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상당수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김남국 의원 포함해서 이제 11명인데, 국민의힘 권영세 장관, 김정재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이제 김상희 의원 등 3명, 조정은 의원도 있고요.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포함인데, 이게 근데 예를 하나 들면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를 했고, 이 명단에 이제 황보승희 의원도 이름을 올렸던 거고요. 이 법안이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이제 통과가 된 건데,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 11명 가운데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김남국 의원만 못 살게 굽니까? 물론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거, 저도 결코 좋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고, 결코 이제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행위인데, 지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 권고를 이제 결정을 했죠. 그런데 나머지 또 10명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징계안이 이제 윤리특위를 거쳐서 9월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적위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 의원직 제명까지 된 적은 없죠. 예전에 이제 김영삼 의원, 실제 이제 의원직 제명까지 된 적은 없죠.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한번 당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선이 무효되거나, 아니면 이제 윤리위에 계속 이제 계류 상태거나, 거의 이런 상태인데, 김남국 의원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다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김남국 의원의 어떤 오판이라든지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한 사람이 좀 매장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 포함해서 11명이나 되는데, 김남국 의원이 좀 마치 좀 마녀사냥을 당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이제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발본색원을 해서 우리가 밝혀야 될 일입니다만은, 너무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몰고 가서 특정 한 명에게 과도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그것도 좀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지금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좀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내가 갔어도 김영환 사과하러 와서도 구설. 참 정말 이분 답 안 나오죠.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워낙 이게 짧은 시간에 벌어졌다. 이제 오송 침수 참사가 이제 짧은 시간에 벌어진 건 맞습니다만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발언 하나하나를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전체적인 어떤 발언의 앞뒤, 맥락,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이 폭우에 휩쓸려서 죽어가는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정 조율을 해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갈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한국으로 간다 해도 상황은 달라질 건 없다.
내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 지금 대통령과 우리 김영환 지사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김영환 지사, 이 말도 문제인데 이분이 도민들의 안전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 태도도 문제예요.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도 술자리 가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나 술은 안 마셨다 이렇게 우기셨죠. 이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뜻을 위해서 치욕을 견딘다. 그런데 지금 이 홍준표 시장님도 본인이 한신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금 이런 게 문제입니다. 홍준표 시장님 분명히 뭐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큰 어른이시고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시고 대선 주자이셨고 하니까 마치 지금 본인이 겪는 일들이 어떤 영웅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선으로 가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어떤 고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지난번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정치인 출신도 아닌 정치라고는 정말 1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수정당 대선 주자 자리를 뺏겼죠. 그래서 지금 결국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으로 가기까지 그 거쳐가는 단계로 대구시장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대구시장이라도 잘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업무 시간에 중앙정치에 개입을 하고 SNS하고 그런 거 다 근무태만입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수해 상황에서 한때 대선 주자식이나 됐던 사람이 골프 좀 치러 갈 수 있지. 주말인데 뭐 어떠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차기 대선을 노립니까? 말도 안 되죠. 김영환 지사,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치인, 공직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징계 절차 들어가니까 과하지옥이다. 시민들이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꾸 이렇게 막말하고 하는 거를 돌직구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응원도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원로 정치인의 막말일 뿐입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 뭐 내가 거기 갔다고 해서 바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대통령이 한국으로 간다 해도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이 국민들의 가슴을 정말 후벼 파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이, 그리고 어떤 국가와 지방정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이 김영환 도지사,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 계속 이럽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발전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이제는 정치를 그만하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폭우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아픔이 오는 건 아닐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 유의하시고요. 마제강TV 구독과 많은 관심도 같이 부탁드립니다.